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에 대해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책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그 생명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372라는 숫자가 보이나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숫자는 하루 동안 주인을 잃고 버려지는 유기견의 수입니다. 372마리의 강아지가 24시간 동안 주인을 잃고 버려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1시간 동안에도 15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있답니다. 이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유기견 보호소 활동을 함께 살펴봅시다. 첨부된 첫 번째 영상 링크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반려동물 모의고사를 풀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다짐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과 함께 소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가로운 어느 오후, 소손의 가족이 소소 펫샵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애완동물 사주세요. 엄마, 아빠를 끌고 펫샵으로 들어간 소손은 여러 동물들을 살펴보다 귀여운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같은 반 친구인 제로가 키우는 고양이보다 더 귀여웠어요. 고양이 갖고 싶어요. 너무 귀엽고 갖고 놀면 재미있단 말이에요. 제일 귀여운 종으로 사주세요. 소소야,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야. 잘 생각해보고 데려와야 돼. 부모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소는 펫샵의 고양이가 꼭 갖고 싶었어요. 펫샵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가 얌전히 잘 놀고 있어서 키우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또 제로처럼 고양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고양이 잘 키울 수 있어요. 밥도 주고 똥도 치우고 매일 같이 놀아줄게요. 소소는 부모님께 2번, 3번 약속을 한 뒤에 고양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소원대로 귀여운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소소. 처음 일주일은 너무 행복했어요. 고양이와 매일 놀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소소는 고양이랑 놀기보다는 게임이 더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소의 고양이가 똥을 집안 곳곳에 싸기 시작했어요. 소소야, 고양이 똥 치워야지. 네가 주인이니까 어서 치우렴. 제로가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데려온 고양이는 똥을 아무 데서나 싸고 너무 이상해. 게다가 고양이가 밤에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아랫집에서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소소는 대체 고양이가 왜 밤에 뛰어다니며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고양이야, 밤에 자꾸 울고 뛰면 어떡해? 아랫집 눈치 보인단 말이야.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결국 소소는 고양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혼 많이 나는 것도, 아랫집에서 찾아올까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모두 고양이 때문이에요. 숨쉬기만 해도 귀여웠던 처음과 달리 소소는 고양이가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귀찮아. 매일 밥만 먹고 똥만 싸고 귀여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놀아달라고 우는 거 이제는 시끄러워. 결국 소소는 빈 상자에 고양이를 담아 밤늦게 길가에 두고 왔답니다. 소소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화장실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놀이도 잘 모르고 고양이가 밤에 더 활발하다는 것도 몰랐지요. 결국 고양이를 잘 보살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고양이를 버렸습니다. 이런 소소의 행동 괜찮은 걸까요? 이런 소소의 이야기는 나와 먼 이야기일까요? 첨부된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이렇게 소소의 고양이처럼 버려지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물 유기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장난감을 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껴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려도 찾지 않거나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입양할 때 가족이나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가 장난감을 버리는 것처럼 동물들도 귀찮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죠.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버리지 말라는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동물들은 몸짓이나 소리로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처럼 말은 못하지만 기쁨, 외로움,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말이에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귀나 꼬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동물은 사고, 팔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고 느끼는 가족으로 생각해야겠죠? 애완이라는 단어에는 가지고 놀다 라는 장난감의 의미가 있어요. 반려동물은 사람과 어울려 사는 동물이에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친구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고 불러야겠죠?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 더 공부해 볼까요? 제1회 반려동물 모의고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배운 공책이나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반려동물 모의고사는 내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친구도, 키우고 싶은 친구도, 키우지 않는 친구 모두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총 10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모의고사의 문제에 답을 할 때에는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배운 공책이나 학습지를 꺼내 문제의 번호와 정답을 써 봅시다. 문제 1번.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나와 우리 가족은 입양하여 키우고자 하는 반려동물의 종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알아보았나요? 반려동물의 특징이나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장소, 온도 등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우리 가족이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의 종에 대하여 조사하여 알고 있으면 1점, 조사하지 않았다면 0점입니다. 문제 2번. 나와 우리 가족이 키우고자 하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온도, 습도, 장소 등을 우리 집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제공할 수 있으면 1점, 제공하기 어려우면 0점입니다. 문제 3번. 동물과 함께 생활하려면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족에게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물 알러지 검사를 받으려는 계획이 있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가족 중 누군가 털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안 되겠죠? 동물 알러지가 없으면 1점, 잘 모르거나 동물 알러지가 있다면 0점입니다. 문제 4번. 나와 우리 가족은 매일 반려동물과 일정 시간 이상 보낼 수 있나요? 동물들은 야생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사냥놀이를 해주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매일 반려동물과 일정 시간 보낼 수 있다면 1점,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면 0점입니다. 문제 5번. 나와 우리 가족은
모두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데 찬성하나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이니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찬성한다면 1점, 한 명이라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0점입니다. 모든 가족이 찬성했더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강아지의 수명은 10년에서 13년 정도 되어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을 알고 있으며 입양 후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반려동물을 오랜 시간 동안 키울 수 있나요?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키울 수 있다면 1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없다면 0점입니다. 문제 7번. 소수와 같이 동물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동물을 버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동물 유기 관련 법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1점, 전혀 모른다면 0점입니다. 문제 8번.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굶기는 등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동물학대 관련법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1점, 전혀 모른다면 0점입니다. 문제 9번. 반려동물을 키울 때의 마음가짐을 확인해 봅시다. 반려동물이 늙고 병이 들거나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나요? 동물병원도 가고 집에서도 잘 보살펴 주어야 돼요. 그럴 수 있다면 1점, 힘들 것 같다면 0점입니다.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동물들은 몸짓이나 표정, 소리로 우리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반려동물의 동물 언어를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1점, 힘들 것 같다면 0점입니다. 배운 공책이나 학습지에 내가 받은 점수를 써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점수가 0에서 5점이라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해요. 6에서 8점이라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으나 입양 전에 더 공부하거나 가족들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에서 10점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 오늘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책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어떤가요? 살아있는 생명을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동물보호소를 통해 입양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형처럼 사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다시 배운 공책이나 학습지를 꺼내주세요. 오늘 수업을 정리하며 내가 만약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나의 다짐을 써봅시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친구는 우리 집에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짐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없는 친구들은 책임감 있게 끝까지 보살펴 줄 것이다. 아프면 병원이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반려동물이 있는 친구들은 반려동물이 행복하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것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요?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랑과 같이 감정을 느끼는 동물, 진심으로 대한다면 동물들도 알 수 있겠죠? 더 이상 버려져 배고프고 아픈 동물이 없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